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을 즐겁게 잘 걸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네. 즐겁게 치매 좀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운동이 있을까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들 걱정하시는 게 치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막 기억력을 체크하고, 그리고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게 굉장히 니즈가 많으신데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일단 운동 자체가 치매에 굉장히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좋나요? 일단은 운동을 하게 되면요, 뇌에 산소가 막 갑니다. 뇌에 산소가 가가지고 이런 신경세포나 뇌혈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그런 치매 예방 효과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생각 없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을 움직인다 했었을 때도 손을 움직여야 되니까 뇌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 손을 움직이면서 근육이 활성화되니까 근육을 움직이면서 심장에서 이렇게 혈류가 가고 뇌에서도 혈류가 가고, 이런 식으로 운동에 있어서는 이 치매 효과가,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운동 자체가 좋다고 했는데 특히 더 치매에 좋은 운동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치매에 특히 좋은 운동은 인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인지 활성화라는 운동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는 머리를 따로 쓰고 그리고 몸도 따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는 거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몸은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몸 따로 머리 따로 움직이는 운동들이 가장 치매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운동 같은 게 좀 나이가 들수록 좀 과격한 운동 같은 걸 하면은 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몸에 무리가 좀 덜하면서 이런 인지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 같은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이가 들면은 점점 기능적으로 퇴화가 시작돼요. 근데 기능적으로 신체는 퇴화가 됐는데 머리는 쓸 수 있다. 그리고 머리는 조금 괜찮은데 이제 몸이 조금 힘들다 했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동작으로 이걸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령을 깜빡할 겁니다. 구령을 실수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령이 어디서 실수가 났는지를 찾아주시는 것도 머리를 쓰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시를 들어주는 게 제일 빠르겠죠. 동작을 먼저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만세를 해볼 거예요. 자, 만세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세를 했다가 접어주시고, 만세를 했다가 접어주실 거예요. 자, 제가 구령을 했는데 어디 하나에서 구령을 실수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를 잡아주셔야 돼요. 생각해놨다가 정답은 이거지 해주실 거예요. 자, 예시로 연습 문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제가 어떤 구령을 틀렸는지 이제 생각이 나시나요? 네. 제가 뭐 틀렸죠? 4번. 넷을 틀렸습니다. 자, 넷을 틀렸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섯 하고 다섯을 했어요. 자, 저는 넷을 틀렸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제 넷을 한 게 아니라 다섯을 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동작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쟨 넷을 틀렸어, 넷을 틀렸어, 넷을 틀렸어 하면서 머리를 계속 쓰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연습 문제를 했었으니까 제대로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동작은 아까처럼 해볼 거예요. 자, 만세를 해주실 거예요. 만세를 해주시는데 제가 틀린 구령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제가 못 틀렸죠? 2번이. 자, 아닙니다. 셋을 안 하고 둘을 2번 했어요. 자, 헷갈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동작은 하고 있으니까 몸은 움직이고 있어요.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머리는 계속 생각하다가 너무 또 앞쪽에 하니까 생각하는 게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틀리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령을 틀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머리는 엄청 바빠요. 머리 엄청 바쁘고 우리 몸은 움직여야 되지, 머리는 계속 기억해내야 되지. 엄청 바쁩니다. 자, 이걸로 한 문제 더 내볼게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걸로만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만세하면서 제가 틀린 구령을 맞춰주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제가 뭐 틀렸죠? 5번에서 틀렸어요. 맞아요. 제가 그러면 5을 틀렸어요. 그럼 5을 제가 뭐라고 틀렸을까요? 8. 맞아요. 원래는 막 셋, 다섯, 막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5 나온 자리에 8이 나오는 순간 어르신들은 갑자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잉? 뭐지? 하다가 갑자기 놓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틀린 것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운동을 하면서 제가 방금 문제 내드렸죠? 문제 내드린 걸 계속 맞추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몸이 클수록 뇌에 산소가 더 잘 가요. 그래서 몸 동작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더 똑똑하게 맞춰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동작을 해볼 거예요. 자, 다른 동작 할 건데, 자, 앞에서 당겨오는 걸 할 거예요. 앞에서 당겨오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앞에서 당겨오는 거 할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어르신들의 머리를 쓰게 할 거냐? 그냥 덧셈 뺄셈 퀴즈를 할 겁니다. 덧셈 뺄셈이요? 네. 자, 연습 문제 해볼게요. 자, 앞에서 가져오는 거 할 건데요. 1 더하기 2는 맞아요. 이렇게 정답을 외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몸은 하고 있는데 머리는 또 문제를 맞춰야 돼요. 자, 어르신들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동작은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연속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자, 연속으로 3문제 내볼게요. 자, 어르신들이 다 잘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앞에서 가져올 거예요. 자, 시작. 3 더하기 4는 7. 맞습니다. 7이에요. 좋아요. 다음 문제. 5 빼기 4는 1. 맞습니다. 자, 지금 너무 잘 맞추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 7 더하기 3은 10. 맞습니다. 자, 어르신들 지금 다 잘 맞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문제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연스럽게 몸도 쓰고 있고 머리도 쓰고 있었어요. 자, 너무너무 바빴어요. 너무 정신없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이러면서 우리는 자, 뇌에 산소가 막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운동이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몸만 쓰는 거 당연히 너무 좋죠. 머리도 쓰는 거 너무 좋죠. 2개 다 하는 게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또 해볼 거예요. 자, 다음 동작은요.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음 동작을 똑같이 해야 된다. 자, 앞에서 가져오고 몸을 틀 거예요. 앞에서 가져오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몸을 틀 거예요. 자, 앞에서 가져오고 몸 한번 틀고 앞에서 가져오고 반대쪽으로 틀고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동작이 뭐지? 자, 내가 아까 일로 틀었나 절로 틀었나까지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틀고 둘, 자, 반대쪽으로 틀어주고
셋, 넷, 신경 써야 돼요. 다섯, 틀어주시고. 여섯, 반대쪽. 일곱, 자, 다 왔어요. 여덟, 반대쪽. 아홉, 틀어주시고. 자, 마지막 열. 한 번 더. 좋습니다. 자, 어려워요. 헷갈렸어요. 내가 일로 틀었는지 절로 틀었는지도 까먹고, 그리고 이 동작이랑 이 동작까지 어르신들은 내가 다음 동작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는 운동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이런 동작, 이 동작이 운동이고 이 동작도 운동인데 머리 쓰는 것도 두뇌 운동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운동을 함께 하면은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재밌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동작들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게 조금 더 인지가 좀 향상이 되려면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어르신들, 이런 운동은 보통 다들 강사님들을 부러가나 했을 때 주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주에 한 번은요, 제가 연구를 하기도 하고 논문 찾아보면서 느꼈던 건데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운동을 하는 거, 우리 걷고 이러는 건데 일주일에 6일을 쉬고 하루를 운동하면은 그거는 기능이 떨어지다가 유지하다가 떨어지다가 유지하다가 이 정도밖에 못하고,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매일매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야지 기능이 유지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제대로 해주시면요, 기능이 올라가요. 주에 한 번만 하면은 결국에는 노동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하고 끝나면은 진짜 노동이에요. 그래서 주에 2번 정도씩은 이렇게 꾸준히 해줘야지 어르신들의 몸이 진짜로 튼튼해질 수 있어요. 몸도 튼튼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좋은데 이 주에 2번, 이 영상만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주에 2번 이상씩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이거 들었을 때 너무 재밌게 이런 인지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으로 좀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저희는 어디든 찾아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사들도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요, 못 갈 수도 있어요. 저희 이 아래에다가 저희 시니핏 홈페이지를 올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강사가 갈 수도 있고요. 못 간다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아래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아침마다 그리고 점심에 수업 때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시니핏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거를 구독하면서 저희 운동 콘텐츠를 시설에 맞게 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상담하시면은 저희가 맞게끔 시설에 맞게 서비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뵙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한번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와, 근데 약사님 귀를 하신다는 게 좀 약간 조금 놀라운데 네, 귀랑 그 건강 쪽이랑 좀 관련이 있나요? 네,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인체 중에서 이제 귀는 우리 인체 전체의 그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손반사학이나 발반사학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손 지압을 한다거나 발 마사지, 발 지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뭐 귀도 마찬가지로 지압을 하면 좋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귀는 우리 몸 전체에 해당하는 혈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우리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제가 듣기로는 귀에 이런 어느 특정한 부분을 만지면은 5년이 젊어진다는 얘기가 오, 있던데 네. 최소 5년입니다. 최소 5년이요? 네.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전 사진을 보면 한 5년 전, 7년 전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나이 들어 보여요. 근데 제가 한 7년 꾸준히 이열 테라피를 했는데 제가 올해 41거든요. 근데 다 팔자주름이 지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어떤가요? 아니, 그 아직 없지 하나하나는 않나요? 게 아예 안 믿겨지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원리로 그 팔자주름 그런 거 네. 어떤 원리로 피게 되셨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열 테라피를 통해서 이런 팔자주름이 없어지거나 좀 동안형 얼굴이 되는 원리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성형 수술이나 시술 같은 원리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원리는 우리 얼굴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근막이라든지 신경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인데 그것을 다시 건강하게 돌려주면 이 얼굴이 리프팅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착이 되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굳게 돼요. 사실은 뭐 두피나 이런 데도 굳어지게 되면은 표정도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쪽만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 비대칭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제가 듣기로 그 말씀은 얼굴에 있는 근육이 좀 이상이 생긴다는 건데 네. 이게 더 심해지면 좀 안면 근육 장애나 그런 게 네, 오게 그래서 구안화사라고 하는 그 한쪽만 마비되는 경우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 그런 경우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증상에도 이제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좀 개선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팔자주름이 펴지게 하는 그런 곳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팔자주름이 생기면 대부분이 이제 이 팔자주름을 괴롭히세요. 이거를 막 이렇게 문지르고 이쪽을 어떻게 뭐 주사를 맞고 해서 이쪽을 괴롭히시는데 사실은 간단한 원리로 이 얼굴 전체 이렇게 올려주면은 사실 주름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귀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자리를 지압을 해주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팔자주름이든 아니면 얼굴 뭐 이렇게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생기게 되거든요. 불필요한 이 부종이 생길 때 얼굴에 그러면은 그게 부어 있다 빠지고 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턱관절 자리에서 시작돼서 이쪽이 림프 순환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예요. 요렇게 귓바퀴 안에 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지압해주거나 지압을 할 수 있는 귀 패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부착을 해서 지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쪽을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쪽에 해당되는 이 상악이랑 하악, 요쪽에 해당되는 곳이 요쪽 상악, 그 다음에 여기 하악 자리가 있습니다. 상악, 하악. 그래서 이 턱관절 자리와 상악 자리, 하악 자리를 같이 요쪽을 시술을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해준다는 게 눌러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붙여주신다는 건가요? 만약에 집에 재료가 없거나 도구가 없으면은 손으로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귀 지압 패치 안에 이렇게 볼 같은 게 들어있는 지압 패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부착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네. 저 큰 귀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거 많이 한림하세요. 그런 거 혹시 안 파시나요? 근데 요 혈자리들이 다 이제 한자로 되어 있어서 구매하셔도 사실 좀 사용하기는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제가 기회 되면 한글로 된 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 귀도 한번 좀 진단해 오,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붓기가 좀 있으셨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네. 제가 그나마 좀 최근에 그 달리기를 좀 하면서 조금 네, 빠진 편이긴 해요. 맞아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근육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림프 순환이 잘 되거든요. 피디님 귀를 보고서 이것 때문에 얼굴이 부으시고 좀 푸석푸석한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사실은 뭐 얼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귀에서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네.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눌려 있으세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 후두골 쪽. 후두골 쪽. 네, 그래서 평소에 좀 두통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7월 달 동안 한 달 내내 두통약을 먹고 그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눌려 있으시면 심한 두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진통제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악성 두통, 악성 편두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눌려 있으시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막혀 있는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무겁고 두통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목에서부터 머리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붓거나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여기를 많이 누르면 되나요? 네, 경추를 많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네. 귀 지압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지금 턱관절하고 상악하악 자리 요거 말씀드리고 림프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추가로 하시면 좋은 자리가 바로 경추 라인이에요. 여기 이쪽이 우리 몸에서 목에 해당되는 경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시술하거나 지압을 해서 풀어주시면은 얼굴 부종 가라앉는데 그리고 얼굴을 동안형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기하죠? 혹시 이거를 제가 지금 받아도 이게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럼 한번 제가 시술 촬영을 해봐드릴까요? 무릅쓰고 한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시술을 해봐드릴게요. 네네. 턱관절 자리로 시작을 해서요. 이쪽에 시술을 하고 이런 지압 제품들이 있는데요. 안에 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이 들어있는 걸로 얘가 작용하는 효과가 이제 원적외선을 방출하면서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네. 아프죠? 진짜 아픈데요? 네, 좀 아프죠. 아프신 분도 있고요. 또 통증을 전혀 안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파요. 그렇죠. 왜냐면 그쪽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런 걸 혹시 한번 붙이면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나요? 3일 정도 붙이고 계시다가 교체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아. 막힌 부분을 여겨서 네. 어. 지금 눈썹이 떨리고 있어요. 네. 통증을 숨길 수 없네요. 살짝 참는. 그래서 경추 부분에 이렇게 시술해서 제가 좀 살살 할게요. 너무 네. 아프시면 안 되니까. 이게 혹시 한번 붙이고 나서 계속 아플 수 있나요? 통증이 점점 가라앉아요. 뭔가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건데 네. 점점 개선이 되거든요. 반복 시술할수록. 그렇죠. 조금 아프시죠. 이거 생각보다 주사보단 안 아픕니다. 근데 좀 아파요. 네. 어떤 분들은 네. 되게 통증을 많이 느끼시고요. 여기는 머리 부분인데 여기 진짜 아픈데 네. 여기는 진짜 아픈데요. 두통이 있으셨다고 해서 제가 머리 부분도 좀 시술했고 여기는 상악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래쪽 턱 부분도 좀 추가로 시술을 해드릴게요. 아래 턱 부분이면 이쪽인가요? 이쪽? 네, 하악 쪽 여기. 하악 쪽. 네, 제가 평소에 계속 그 주무르던 곳이 네. 딱 요 귀로 바로 맞춰주셨네요. 오, 제가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로 이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이걸 관해서. 근데 오자마자 맞춰주셨어요. 네. 근데 귀 안에 제가 이게 네. 옆에서 보니까 이 네. 안쪽에 좀 염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새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몸에 염증이 좀 쌓여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컨텐츠도 네. 고민하시느라고. 근데 네. 앉으신 김에 림프 순환 자리까지 네. 이렇게 시술을 해서 아마 이렇게 이쪽을 봐주시면은 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진짜 아파요. 여기가 진짜 아픈데요, 여기가? 이쪽이? 거기요. 네. 손목 여기는 이쪽 부분이에요. 제가 손목이 진짜 안 좋습니다. 네. 직업병이라서 네. 계속. 그쪽 부분이 반응이 또 있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뒤에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촬영하시는 동안에 여기를 꾹꾹꾹 눌러주시면은 아마 네. 촬영 끝나고 집에 가실 때쯤 되면은 네. 여기가 슬림. 근데 여기 진짜 실제 좀 빠지긴 했어요. 진짜요? 네, 보여요. 한번 저 봐주실래요? 네. 진짜다. 진짜요? 진짜 맞았어요? 진짜 근데 카메라 한번 정면을 보시고 나중에 확대해서 얼굴 보시면은 네. 눈꼬리도 여기 올라왔고 여기가 슬림해졌어요. 그럼 이게 불균형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반대쪽도 해주실 수 있나요? 반대쪽은 제가 비용을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내서라도 반대쪽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자마자 그런 거를 다 아시게 되나요? 네, 이거 공부를 하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클래스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내가 셀프로 하고 싶다 이런 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예열 테라피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요. 조금 깊이 있게, 왜냐면은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고 지금 후두골 쪽이 막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눈 시야도 좀 뿌얘지거든요. 눈도 피곤해지고 이런 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수업도 따로 있습니다. 한남동 카페 골목입니다. 한남동 주변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좀 이런 정보를 많이 얻고 싶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어 테라피가 궁금하신데 좀 정보를 얻고 싶은데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올바른 정보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이어 테라피 관련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질문 답변을 해드리는 단톡방 그 링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땡겼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쪽 네. 그 목 쪽인데 특히 그쪽이 계속 뭔가 그 리프팅 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네, 시술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반응이 뭐냐면 한쪽 이쪽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시야가 맑아졌어요. 눈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목 쪽이 아프던 게 편해졌어요. 이런 반응들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여자분들은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 에스테틱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전신 마사지 같은 거 받고 나면 몸 엄청 가볍거든요. 그런데 한 2~3시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얼굴 리프팅, 그다음에 뭐 팔자줌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시면서 저렴한 가격에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없이도 이곳에 자극을 하려면은 어떤 강도로 얼마나 하면 좋을지 네.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강도라는 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귀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눌러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귀가 딱딱해서 잘 안 접혀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말랑말랑해서 접어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강도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아프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서 점점점 그 강도를 올려주시면 나중에는 좀 편해지실 거예요. 꾸준히 하신 분들은 처음에 귀가 딱딱하고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지금 말랑해졌어요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압하는 부위를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동안형 얼굴을 만드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디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한두 번이고요. 결국은 얼굴 리프팅 되는 거에 제일 관심 많으신데 이 턱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부터 이 경추로 올라가는 쪽 이쪽을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안면부예요. 그래서 이 귓불 부분은 충분히 지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이 림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림프 순환 부분 이쪽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 있잖아요. 반으로 접는 거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고무줄 여기다 끼워 놓으면은 얼굴 리프팅 된다는 그 영상 요새 많이 돌거든요. 그 원리도 귀를 지압하는 이 원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무줄 이렇게 낀 채로 계속 밖에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지압을 해주거나 아니면 귀 패치를 붙여놓는 거는 내가 일상 중에서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울 보면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주변 분들이 있으면 네. 서로 같이 맞아요. 자리를 붙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클래스 배우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커플들 많이 오시고요. 자매분들, 그 다음에 엄마랑 딸이 와서 배우시는 경우도 많고요.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배워서 서로 해주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맨손을 하시는 것도 알려주시고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알려주셨잖아요. 귀 말고도 또 이런 좀 젊어지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또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제 목에 이렇게 걸고 있어요. 이게 괄사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발사가 뭔가요? 괄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지압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빛 형태로 되어 있는 괄사를 항상 이렇게 소지하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는데요. 아침에 사실 출근길에 귀에는 항상 이렇게 붙여 놓고요. 출근길에 부종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뭐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법에서 이렇게 주먹 져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그거를 하면 얼굴 부종은 빠지긴 하지만 단점이 피부가 늘어져요. 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얼굴 피부를 세게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피부가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압점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지압할 때도 턱관절, 그다음에 상악, 하악, 그다음에 경추 이런 데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똑같이 이걸 이용해서도 이렇게 턱 라인 이렇게 턱 밑을 쓸어서 귀 옆까지 이렇게. 근데 그거 쓰면은 제가 네. 궁금한 게 비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네, 이게 하면은 그 피부 이렇게 막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전혀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세게 하지 않아도 돼요. 끝 부분이 어떻게 마감이 돼서 그런가요?
여기가 뾰족하지 않아요. 일반 빛같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요. 이제 뭉툭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모양보다 좋은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처음째는 이렇게 턱 라인을 이렇게 쓸어주고, 그 다음에 요 교근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근을 풀어주시고, 턱 밑에 있는 이 살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쪽을 쓸어서 네, 이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측두근이 육착이 되면은 이것 때문에 얼굴 형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럴 때 이 측두근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빗 모양일 때 이게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옆머리를 풀어주면은 두통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건 저희 자사몰 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빛 조각이라는 건데요. 다른 괄사보다 이 성분 자체가 좀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좀 가볍게 쓰시면서도 좀 리프팅 효과라든지 이제 두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괄사 마사지 그 도구 네. 있잖아요. 저희 채널에서만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채널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들고 오시면은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열어드리고 같이 모여서 사용법을 배워보는 그런 무료인가요? 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네. 이거 무료로 구매하신 분들에게 1회 무료로 클래스권을 같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클래스를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소개하려고 모였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목이 뭉쳐 있어서 목을 좀 풀어드리고 했더니 목이 이렇게 길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해서 그때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구매해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와, 너무 솔깃한데요? 네. 이 쓰는 방법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게 살짝 긁기만 하면 돼요. 네,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불편한데 그냥 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턱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귀 앞으로 내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흉쇄 유돌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흉골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기 진짜 많이 뻐근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풀어주면은 머리 쪽으로 혈류가 잘 가면서 시원한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측두근 풀어주고요. 사실은 이마주름 풀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쪽이 유착이 되면서 이마에 주름이 잘 생기게 되는데 요 앞머리 라인을 풀어주면 또 요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얘도 팔자주름, 요 있는 부분, 여기 팔자주름 있는데도 여기가 덩어리져 있어서 뭉치면서 주름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부분은 요 끝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쪽 팔자주름이 옅어져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전후 사진은 이걸 사용하신 고객분이 본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희 팔자주름이 사라졌는데 이것이 맞는 거냐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뭉쳐져 있으면 주름이 지는 거라 가지고요. 올려주고 풀어주고 하면은 옅어지게 됩니다. 강도는 그냥 살짝 쓸어내리는 정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원래 괄사를 세게 써서 아프고 멍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은 근막이 다쳐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시고요. 그냥 머리 빗는 정도? 그냥 가볍게 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용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손가락에 있는 신경 지나가는 마디에 쓸 수 있고 그 발이나 종아리에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차차 제가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 댓글 보시면은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그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귀 지압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내용, 또 뭐 괄사 통해서 이제 부종 빼거나 아픈 곳을 이제 마사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년에 눈을 맑게 하려면 3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몸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몸이 노화가 되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줘서 눈이 쉽게 피로하고 충혈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의 피로를 회복시켜줘서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다양한 허브가 있지만 특별히 이 3가지를 도와주는 허브들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크게는 히비스커스, 그리고 로즈메리, 그리고 펜넬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즈메리인데요. 로즈메리는 향만 맡아도 눈이 떠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허브예요. 그래서 비염 있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비스커스입니다. 히비스커스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눈의 모세혈관을 강화시키고 충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아서 눈곱이 많이 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드세요.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시간 TV나 스마트폰 보시는 시니어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합니다. 히비스커스는 보시면 짙은 빨간색이에요. 히비스커스에는 레몬의 그 상큼하고 톡톡 튀는 향이 나는데요. 특히 히비스커스는 노년의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의 호르몬을 안정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펜넬입니다. 펜넬은 씨앗이에요. 펜넬은 옛날부터 눈의 허브라고 불릴 정도로 눈 건강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고대 인도 지역에서는 눈의 피로, 충혈, 시력 보호를 위해서 펜넬을 차로 마시거나 달인 물로 눈을 씻기도 했다고 합니다. 펜넬에는 비타민 A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로한 눈을 회복시켜주고 시력 회복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펜넬은 중동에서 향신료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저희 한국 분들은 향을 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 제가 해드리는 것처럼 블렌딩해서 같이 드시면 좋은 효능만 골라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블렌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울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허브는 다 약용 허브이기 때문에 그람 수를 맞춰서 정확한 용량을 드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총 4g을 넣을 거고요. 그 중에 로즈메리는 주 허브로 2g 넣을 거고요. 나머지 히비스커스와 펜넬은 1g씩 사용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작은 1.5g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마시기 때문에 효능보다는 그냥 음료로 즐기실 수 있도록 적은 용량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노년에 침침한 눈을 맑혀주는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4g의 많은 용량을 사용해 볼 예정이에요. 자, 로즈메리 2g과 나머지 히비스커스 1g을 넣겠습니다. 히비스커스는 잎이라 좀 무거워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돼요. 네, 히비스커스 그리고 펜넬도 씨앗이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g 맞췄고요. 짠! 세 가지의 허브를 블렌딩 해 보았습니다. 허브 입자가 굉장히 곱기 때문에 거름망이 없으면 그 티팟의 구멍으로 허브가 새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름망을 사용해서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름망에 넣은 티백을 준비해 주시고요. 티팟 그리고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티팟은 요즘에는 다이소 같은 곳에서 한 5,000원 정도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허브티를 드시기 위해 하나 정도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허브를 티팟에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넣어주는데요. 집에 온도계가 없으시니까 커피 포트에서 팔팔 끓인 물을 한 1, 2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온도가 80도에서 90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비스커스가 빨간색, 짙은 빨간색의 잎이기 때문에 붉은 색이 나올 거예요. 우러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15분 정도 우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처럼 허브를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 3가지의 허브를 각각 따로 구매하셔서 그람수에 맞춰서 블렌딩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상품이 있습니다. 로즈메리, 히비스커스, 펜넬을 각각 구매해서 따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만들었던 티백을 10개 담아서 한 팩으로 만들었고요.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12,000원대에서 구독자분들에게 할인으로 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자세한 내용 남겨두었습니다. 침침한 눈에 좋은 허브뿐만 아니라 제가 환절기 면역력에 좋은 허브티, 그리고 불면증, 노년의 불면증 해소에 좋은 허브티, 그리고 혈압과 혈당 관리에 좋은 허브티, 이렇게 4가지를 세트로 구성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석에 한 30분 한정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금액은 4만원대에서 할인해서 2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눈 건강도 약이 아니라 이런 허브티로도 지키실 수 있으니 허브차 한 잔으로 눈을 맑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차를 마셔볼 텐데요. 차를 마시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쁘게 우러난 차를 먼저 향으로 음미해주세요. 히비스커스의 그 새콤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로즈메리의 그 특별한 향이 더해져서 더 향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향으로 먼저 음미한 후에 맛은 레몬 물을 마시는 것처럼 되게 상큼해요. 찻잔에 담아서 조금씩 담아서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이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더우니까 사실 오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 등산 갈 때 꼭 오이를 꼭 챙겨가요. 아, 그쵸. 수분 보충. 그 오이에 대한 효능을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오이요. 네. 대표적인 다이어트. 오이 자체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엄청 낮아요.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도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섬유소 들어있고 수분이 대부분,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비타민 C 같은 걸로 채워져 있어서 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여름에. 그 오이에 대해서 네. 그 피부 건강, 해독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사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해독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맹물을 먹으라 그러면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오이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오이를 뭐 하루에 2개 드세요? 3개 드세요? 어렵지 않게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수분을 또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해독 효과, 뭐 붓기를 빼는 효과 같이 나타날 수 있죠. 다이어트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 5가지만 좀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5가지. 일단 붓기 제거. 왜 붓기 제거인가요? 충분한 수분. 아, 충분한 수분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좀 맹물 먹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레몬수를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보리차를 생수 대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텐데, 오이를 드셔도 돼요. 굉장히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붓기 제거 일단 중요하고요. 수분 공급에서 따라 나오는 해독작용, 해독작용. 뭐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다이어트. 그게 3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오이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드실 수 있다면 오이 껍질은 속보다 섬유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섬유소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레몬수랑 보리차도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효능이 그렇게 좋다고 들었었는데, 오이랑 레몬수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비교하는 질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제가 레몬수가 좋다, 뭐 오이가 좋다라고 사실은 딱 대답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오이에 대해 불호인 분들이 많으세요, 꽤. 오이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토마토도 안 드시고 수박도 안 드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이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오이 먹으라 그래서 효과가 없겠죠? 그럼 본인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위장이 안 좋아, 위가 좀 예민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또 레몬수가 괜히 자극적일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레몬수 대신 오이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만약에 오이 알러지나 오이를 좀 불호하시는 분들은 레몬수를 드시면서 또 다이어트 그럴 수 하시는.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체온 조절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여름에 막 덥고 무덥고, 아까 산에 가는 얘기도 하셨는데, 뭐 무더울 때 등산 가고 하면 굉장히 열이 빠르게 오른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 혹은 생수를 마셔서 내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오이처럼 약간 중화된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더 권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적정한 밸런스로 체온을 돌이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땀이 많이 났어요. 그럼 땀이 난다는 거는 수분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 몸에 있는 전해질이 같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를 먹으면 수분도 먹는 거지만 전해질도 같이 공급을 받는 거라 생수보다는 이온 음료가 오히려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 라고들 알고 계시고,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오른 상태인데 정말 막 이가 시리고 차가울 만큼의 그 음료를 벌컥벌컥 마셔서 내 속은 굉장히 빨리 차가워지고 내 밖에는 아직 열이 남아있는 상태보다 내가 그냥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내부의 열을 같이 중화시켜 내보낼 수 있는 오이 같은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심장마비나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심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오이 껍질에는 네. 혹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이 껍질이 더 진하고 오이 속은 좀 희끄무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이 껍질에 굉장히 영양소가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있는, 그 색깔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시간, 생물 시간에 다 엽록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이 껍질에는 클로로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약 문제 때문에 이제 껍질을 보통 벗기고 요리를 하시기도 하고 뭐 반쯤 벗기기도 하고 하시는데, 뭐 식초물이나 그런 데다가 담궈놨다가 하시게 되면은 너무 뾰족뾰족한, 어떤 오이에 따라서 이 뾰족뾰족한 게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만 잘 제거하시면 껍질 같이 섭취하시는 거 언제든지 권장드리죠. 오이 지금까지 얘기만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슈퍼푸드처럼 느껴지는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뜨거운 곳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올랐을 때 나를 이렇게 좀 차갑게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찬 성질이 있는 식품이랑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이랑 뭐 찬 우유를 벌컥벌컥 같이 먹는다거나, 상상만 해도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먹는 건 별로 안 좋고,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무슨 치명적이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사이에 약간 상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랑 얘를 같이 먹으니까 정말 내 몸에 별로야, 이렇게까지 느끼려면 한 트럭씩 먹어야 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양 성분 상의 작용으로 봤을 때는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썩 뭐 좋은 밸런스는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음식의 성질에 있어서 차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 자체가 차갑다, 뭐 음식 자체가 뜨겁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 냉국을 예를 들면, 우리가 오이 냉국 만들 때는 식초도 들어가게 되고 뭐 미역 같은 재료도 같이 들어가고 양파 같은 것도 뭐 슬라이스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이의 찬 성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 오이 냉국 자체는 오히려 여름철에 더 수분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고 좀 입맛도 돋궈줄 수 있는 메뉴가 되기도 하죠. 양파나 이런 것처럼 오이 냉국에 들어가면 좋은 재료들 좀 몇 개. 미역, 양파, 그리고 뭐 식초 반드시 들어가니까 좋은 식초.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뭐 발사믹 식초 같은 것도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맞는 적당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뒷면 돌려보셨을 때 뭔가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그런 식초는 뭐 브랜드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죠. 레몬수는 사실은 마시면 나중에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텐데.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오이를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레몬수를 먹으면 배가 꺼져서 후속적으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심도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성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나의 식욕을 약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도 또 해요. 그래서 레몬을 먹고도 내가 위장이 좀 불편한 걸 느끼지 않고 위가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반 개 정도의 레몬을 이렇게 생수에다가 채워놓고, 즙을 짜서 채워놓고 그거를 수시로 마시는 건 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몬 안에 들어있던 강력한 비타민 C의 항산화 성분도 내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소화가 잘 돼서 배가 고파진다?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레몬수의 엄청난 효과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레몬수보다 나는 오이파야 하시는 분들은 오이를 많이 먹어서 열량을 과다 섭취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려면 정말 한 2트럭 드셔야 돼요. 오이는 거의 열량이 없는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오히려 과량의 오이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 설사가 난다거나 하는 이슈가 차라리 생길 수가 있죠. 이게 과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오이를 뭐 내가 하루에 몇 개까지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냐? 그럼 제가 여기서 30개까지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하루에 한 양심적으로 한 3개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공통 문제 중에 하나가 변비거든요. 그래서 변비 환자에게 우리가 일반 젊은 성인들이 먹고 약간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를 주어서 화장실을 잘 가게 해도 되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변비라는 게 여러 이유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데 우선 노년기에 찾아오는 변비의 이유는 크게는 2가지예요. 이제 식사량 자체가 많이 줄어서 내가 위에서 먹어야 밑으로 내려갈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만큼 밀어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변비가 오기도 하고, 2번째는 모든 소화기관은 결국 근육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력 자체가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소화를 이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시켜줄 수 있는 힘이 많이 딸리게 되고, 그래서 변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 2가지 이유 모두 다 사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는 한데, 변비라는 건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뭔가 배탈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찬우유 이런 거를 먹고 화장실을 가야지, 그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요즘은 뭐 마스크팩 같은 게 많지만 그때는 너도 나도 얼굴에 오일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 3주 동안 다뤄야 되지만 이제 피부 건강과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얇게 오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고, 뭐 엄마들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면 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그 시절에 말이죠. 그 오이 팩이 정말 좋아요. 왜 좋은데? 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오이 냉장고에서 나왔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 슬라이스 얇게 하면 얼굴에 탁 붙거든요. 시트지처럼. 그래서 일단 내 얼굴에 올라있는 이 열을 다운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당연히 얼굴 열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이의 상큼한 냄새도 나면서 얼굴 열도 좀 내려가고 이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도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여러 이 마스크팩들도 보면 뭐 여기에 뭐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뭐 각종 비타민 C,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런 류의 마스크팩들이 많은데 사실 다 들어보면 그 영양소란 말이죠. 그거를 내가 얼굴에 붙이고 있는 게 좋으냐, 내가 먹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단연코 2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콜라겐을 얼굴에 붙이는 게 좋냐, 뭐 콜라겐을 크림으로 바르는 게 좋냐, 아니면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냐라고 하면 노리는 효과는 같거든요. 내 피부에 콜라겐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효과인 건데, 내 얼굴에 붙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콜라겐이 내 피부 밑에 콜라겐을 필요로 하는 곳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것도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먹는 것은 피부에 붙이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훨씬 대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를 조금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술, 탄 거, 뭐 기름진 거 뭐 이런 거. 그럼 박사님 붙이고 먹고 2개 다 하시나 보네. 저는 오일 좋아해요. 여름에 많이 먹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